우와, 저기 봐봐. 섬 앞에 물 안개가 껴서 꼭 동양화 같다. 우와, 진짜요? 근데 동양화가 뭐야? 이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동양화라는 단어를 꺼내셨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13세기 중반 중국 송나라의 목계라는 승려가 그린 소상 어촌의 안개라는 그림입니다. 동양화, 그 중에서도 산수화에 해당하는 그림인데요. 진한 먹으로 산이 드러나는 듯하지만 강가에서는 점점 사라지는 옅은 먹으로 안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막연한 분야잖아요.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미술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서양화, 서양 미술 이렇게 부릅니다. 미술이라는 분야는 회화, 건축, 조각, 공예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리는 미술, 즉 회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서양 회화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림 하나 볼까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1889년작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역동적인 밤하늘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작이에요. 그럼 이 그림 알아보는 분 있을까요? 쉽지 않죠? 바로 조선 후기 서화가 추사 김정희의 추운 겨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세한도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운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그림에도 걸작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치가 않아서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별이 빛나는 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이 되면서 연필, 공책에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세한도 그려진 공책 보신 적 있나요? 없을걸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낯설어서, 어려워서,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요 정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트로에서처럼 동양화 같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동양화라고 하면 뭐 화투장밖에 모르는데도 말이죠. 이는 우리 머릿속에 동양화라는 이미지가 어렴풋하게라도 들어있다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동양화는 이렇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 뿌연 안개 속에 숨어있는 동양화의 이미지에 선명함을 더해줄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양화 도슨트. 2022년에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다른, 저자는 장인용. 페이지 수는 328페이지입니다. 동양화는 난해하다라는 편견을 깨고 그 매력에 흠뻑 빠지게 만들어줄 책입니다. 마치 미술관에서 도슨트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동양화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이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어봐야겠습니다. 동양화가 뭔가요? 그리고 서양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감상하면 재미있나요? 세계를 동서양으로 구분할 때는 아시아 대륙 전체를 동양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그 범주에는 인도, 페르시아, 아랍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림에서는 그 동양의 범위를 더 좁혀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이유는 세 나라가 같은 도구와 같은 재료로 같은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의 그림.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에서 그린 그림은 다 동양화일까요? 변사또가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춘향이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게 동양화인가요? 이 그림 금방 알아보셨죠? 바로 한국 근대 서양화의 거목 이중섭 화백의 황소입니다. 이 그림도 서양화에 해당합니다. 한국인이 그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국가 구분을 그렇게 나눈 것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도구, 즉 화구에 따른 구분과 그림을 그리는 기법, 전통 같은 그리는 이의 시각에 따른 구분을 딱 얹어놓고 작품을 분류합니다. 결국 미국에 사는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붓과 먹으로 화선지에 난초를 그렸다면
그거는 동양화가 되는 겁니다. 콜? 아는 만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양화를 재미있게 감상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글 좀 공부하셨다는 문인들의 문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동양화, 요거를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목차가 등장하기도 전부터 동아시아 역사를 도표로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딱 15페이지 안에서 요약이 돼버립니다. 무작정 역사만 설명하면 읽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뒤로는 모두 다 작품과 연결이 된 스토리, 다시 말해서 작품 이야기에 녹아있는 역사를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요. 본문은 총 8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동양화라는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물화, 화조화, 산수화, 문인화, 사군자, 풍속화, 민화.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부에 위치한 풍속화 파트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 계급이나 권위 등을 내려놓고 그저 사람 사는 모습을 그림에 담은 풍속화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요. 특히 밭 갈고 옷 짜는 모습을 그린 이유, 여기가 눈길이 갔었고요. 또 동양화 치고는 꽤나 잘 알려진 그림인 씨름, 이 그림이 김홍도의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설명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울러 책 구석구석에 동양화 사전, 아는 만큼 보이는 동양화라는 토막 지식들이 수시로 등장을 하고 있어서 매우 풍성한 지식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돼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물론 동양, 우리 역사 이런 단어 나온다고 해서 앞에 K자 붙이는 그런 뽕 채우는 목적으로 책을 소개해드린 건 아니에요. 그저 지식을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도 지식 쌓기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려 한 것 뿐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동양화 도슨트 리뷰였습니다. 동양화라는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깊이보다는 폭에 더 중점을 둔 책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